박원순 시절지당 때는 어떻게 보면 이전 정권이죠. 너무 공공을 좋아했어요. 공공 재개발, 공공 재건축, 하여튼 공공이 엄청 많이 했거든요. 하지만 오세훈 시장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했냐? 지금은 공공 주도가 아니라 공공이 지원,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줄게. 대신 인센티브 이런 거 주는 데고 대신에 민간이. 안녕하세요, 부자천생입니다. 오늘은 하나의 기사를 살펴볼까 합니다. 바로 MTN 뉴스에서 가져왔고요. 보시면 재개발 쏟아내는 서울시, 하지만 지금 시름 깊어지는 원주민과 세입자, 5월 9일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계속 지금 서울시에서는 신통기획 모아토리니 해서 어쨌거나 지금 계속 지금 어떤 움직임이 있죠? 정비구역 지정 해주려고 한다, 이런 움직임이 있다. 지금 서울시는 이렇게 밀어주려고 한다, 이렇게 계속 제가 최근 기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대로 된 공급은 힘들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다양한 문제가 있잖아요. 권리 산정 기준일, 현금 청산, 이런 문제들 때문에 오히려 주택 공급에 있어 차질 문제를 줄 수 있다. 이렇게 계속 기사를 쏟아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원주민과 세입자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리고 여기 또 기사에 대해서 최근에 또 서울시가 또 이거 해명 자료를 내놨어요. 그래서 서울시는 어떻게 해명을 하고 있는지 살펴볼까 합니다. 그리고 제가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일주일에 한 개 지역 분석 또는 도움이 되는 자료를 영상으로 공유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사람들은 참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 저만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 전체 25개 자치구에 대해서 전체 완벽하게 부동산을 공부해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동대문구랑 성동구는 제가 전역을 돌아다니고 이제 관련된 고시문이라든지 계획 같은 것들을 모두 참고해서 하나의 전자책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 전자책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청하기 앞서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사부터 먼저 살펴봐야겠죠. 지금 오늘은 이제 세입자랑 원주민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도대체 대비를 하고 있나, 문제가 있지 않나, 여기에 대해서 기사가 또 비판하고 있거든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계속 신통기획 모아통까지 합쳐가지고 150여 곳에 달한다고 합니다. 지정한 대상 사업지가. 그래서 지금 이 대상 사업지는 정작 늘고 있지만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이주대책입니다. 이주대책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예시로 모아타운 예시가 나옵니다. 1호 사업지죠. 1호 사업지라고 볼 수 있는 3월에 이주가 마무리됐어야 했거든요. 원래 애초 계획은 3월 이주 완료였지만 현재까지도 이주가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일부 상가 세입자들이 이주를 거부하고 있는 것인데 왜 그랬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당시 인터뷰를 했나봐요. 그래서 조합 측에서는 지금 영업권 보상이 없다가 생겼기 때문에 없다가 생겼다? 그래서 제가 이게 나중에 살펴볼게요. 법과 관련해서 같이 살펴보긴 할 거거든요. 그래서 모아타운 이게 영업권 보상 없다가 생겼다. 그래서 생겼기 때문에 다행이지 않냐라고 말씀하지만 정작 이거는 조합 측 입장이죠. 조합 측 의견인 거고, 실질적으로 해당 사업지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상가 주민 그리고 세입자 여기 보시면 또 추가적으로 대책을 받아야 되고, 또 나간다면 또 나가야 또 보상을 준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일단 기본적으로 나가야 보상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일단 보상을 못 받고 나가면 어떻게 하느냐, 불안감도 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본동은 서울시가 세입자 지원책을 마련한 첫 번째 모아타운 사업지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조합 측에서 세입자 이전 비용이나 영업 손실액 보상 등 이주 보상을 시행하면 시와 자치구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용적률 인센티브 나와 있죠. 용적률 인센티브를 완화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보도자료를 다른 자료를 가지고 또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그래서 하지만 지금 기사에서는 이러한 사업비 대출이 늦어지고 있고 세입자 지원책이 제 효과를 못 내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이런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거 또 여기 또 나오긴 하거든요. 저는 사실 이 상가 보상, 이 보상 문제도 문제이지만 플러스 인근의 전세 문제, 또 전세값 상승에 또 하나의 트리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래서 보시는 것 같이 매물이 아예 질 수 있다. 왜냐면 한꺼번에 지금 제일 무서운 게 지금 수요자가 한꺼번에 늘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나중에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나름 대규모입니다. 대규모. 보시는 것 같이 본동 모아타운은 5개 조합이 동시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되면 이 5개 조합 동시에 나가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동시에 나가야 되면 전세 주변에서 인근의 전월세 매물이
급감할 것입니다. 그럼 또 전세가 상승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거라서 여기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지금 현재 뭐 과거 뉴타운 해제 당시 2013년보다 120% 많다. 그래서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닌지, 여기서는 또 이제 오히려 정비 사업지, 정비 구역지가 너무 많은 것이 아닌지, 그리고 이게 실제로 진행되면 월세랑 전세 수요가 주변 지역으로 여파가 상당할 것이다. 사실 이게 한꺼번에 실제 사업이 추진되기는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주 문제, 이주에 따른 주변 지역의 전월세 상승, 이것도 결국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안 그래도 실제 공급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이주 문제를 닥치면 더 전세가 상승, 전월세 상승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도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주 대책, 이번에는 이주 대책에 대해서 초점 맞추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도대체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한번 살펴보시죠.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는 지금 나와 있죠. 보시는 바와 같이 세입자 보호 첫 적용을 했다. 그래서 현재 93% 이주 완료했고 올해 8월 중 착공이 가능할 것이다. 할 것이죠. 할 것. 이것도 아직 모르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뭐 이랑 앞서 제가 소개해드린 보도자료와 관련해서 지금 여기서는 이제 모아톤에 나와 있거든요. 사실 이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은 원래 애초에 재개발 방식과 다르게 이제 토지 수용권이 없었어요. 이건 사실 없다기보다는 어떤 특정 조건에서만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릴게요. 어쨌든 간에 지금 수요권이 없어가지고 기존에는 세입자 손실보상 의무가 없습니다. 지금도 없어요. 이건 없거든요. 지금도. 그러니까 결국은 그걸 알아야 될 겁니다. 뭐 제가 아마 다 아실 거긴 한데, 모아타운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이걸 보고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재개발, 신통기획 포함이죠. 이것들은 어디로 가요? 도시 정비법,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도정법, 이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지금 이것도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이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렇게 아예 적용되는 법이 애초에 달라요. 그래서 구분해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나와 있잖아요. 여기 재개발 방식은 지금 토지 수용권이 있다. 그래서 토지 수용권이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토지 보상도 당연히 있거든요. 관련돼서 법률이. 하지만 이 모아탕 같은 경우는 애초에 지금은 그 재개발 방식과 달리 토지 수용권이 없다. 이것도 사실은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사실은 이건 나중에 제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토지 수용권이 없다. 그래서 토지 보상 의무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입자, 원주민 보호 대책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약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아까 지금 그 서울 기사에서 언급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22년 10월에 세입자 손실 보장을 해줄 수 있도록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 조례 개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본동 모아타운 내 5개 모아주택 사업지에 대해서 첫 사례 적용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상 협의를 해서 아까 93% 이주 완료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총 843명입니다. 그래서 세입자가 총 844명 중 지금 286명 이주가 완료했고 잔여 세입자 58명도 5월 중으로 이주비 등을 지급할 예정이다.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갈등 없이 이주가 완료되어서 8월 중 착공이 될 것이다 라고 서울시는 예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여기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은 그거죠. 결국은 우리 서울시는 손실보상, 여기는 의무라고 했는데 저는 사실 이 법 의무는 아니거든요. 사실은 이게 의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이게 정확하게 표현하면 의무는 아니다. 이걸 제가 이제 법을 가지고 같이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지루하실 분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제가 이 법을 바탕으로 설명을 해드려야 여러분들이 조금 더 객관적으로, 논리가 있잖아요. 아니면 제가 그냥 주장에 불과할 수도 있으니까, 아까 제가 이 재개발에서는 그러니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다고 했잖아요. 여기서는 토지 수용권이 있다고 했습니다.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보이시나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제 63조에 보십니다. 제 63조에 보시면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이라고 해서 나와있죠. 사업 시행자는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이 가는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 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라고 지금 도정법에는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정법에 토지 수용 이런 권리가 있다. 그리고 당연히 보상도 지금 이 법률에 따라 다르거든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법률에 따라서 결국 토지 수용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에 반면 모아타운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따르는데 여기는 애초에 토지 수용권이 없다.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봤습니다. 이것도 빈집 2월 15일 날 시행이 된 것인데 개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관련돼서 있습니다. 토지 수용 또는 사용,
똑같이 있거든요. 제35조의 2에 보면. 근데 왜 없다고 하는 것일까 볼까요? 정확히 읽어야 됩니다. 그래 보신 바와 같이 한번 같이 써보면서 할게요. 이거는 왠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적혀 있냐? 사실은 제35조의 2를 보면 여기다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 시행자는 소규모 재개발 사업 또는 가로주택 사업. 여기 가로주택 사업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모아타운 지금 본동은 가로주택 사업으로 모아주택을 짓고 있고, 그러면 이 가로주택 사업도 토지 수용권 있는 거 아닌가? 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나와 있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걸 잘 읽어야 돼요. 이 가로주택 사업은 어떤 조건? 시장 군수 등 또는 제18조의 1항에 따라 공공시행자, 제18조 1항 뭔지 볼까요? 이렇게 공공시행자라고 해서 시장 군수, 그러니까 뭐 토지주택공사 등이 시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18조 1항에 따라서 토지주택공사 등이 관리지역에서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정확하게 있습니다. 한정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해서만 지금 아까 재개발 사업과 똑같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 물건 및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본동 모아타운은 토지주택공사, 그러니까 LH, SH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조합이라고 했잖아요. 결국은 조합이 시행사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지금 결국은 해당지는 토지 수용 이런 권리가 없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보상도 보시면 원래 제1항에서 보시는 것 같이 여기 해당되는 경우 특별한 경우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그러니까 보상법도 있어야 되는데 수용권이 있어야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경우 지금 본동 같은 경우는 공공시행자가 아니다. 공공시행사가 아니다. 사실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오세훈 서울시장, 그러니까 이전 박원순 서울시장 때는 어떻게 보면 이전 정권이죠. 너무 공공을 좋아했어요.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하여튼 공공이 엄청 많이 했거든요. 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했냐? 지금은 공공 주도가 아니라 공공이 지원,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줄게, 대신 인센티브 이런 거 주는 데고 대신에 민간이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모아타운도 공공이 시행을 직접 하는 게 아닙니다.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공공이 주도, 공공 직접이 아니라 공공이 지원이죠. 그래서 이 공공이 지원을 해서 민간이 시행한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아까 이 보도자료에, 이 해명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의무가 없다라고 한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하지만 지금 22년 10월에 모아주택, 그러니까 가로주택 정비형에 대해서 토지보상법 규정을 적용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를 개정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한번 이것도 그럼 살펴봐야 되겠죠. 22년 10월에 바뀌었으니까 22년 거를 봐야겠죠. 그래서 24년 이렇게 보시면 어떤 게 있냐, 서울시 거 봐야겠죠. 정비 조례를 보시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22년 10월 17일에 신설이 되었어요. 제44조의 사항입니다. 그래서 임대주택 공급 비율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법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항이 있어요. 관리지역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지 않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시행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아타운 대부분이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준용하여 세입 손실 보상을 하는 경우, 지금 제1항, 그러니까 여기 51호가 됐는데 이거를 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최대 100분의 30까지 완화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만약에 하게 된다면 우리가 인센티브,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을 지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에 담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죠. 보시는 바와 같이 제50조에 보시면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에 관한 특례가 또 있거든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용적률을 완화하려는 경우 임대주택 비율, 그러니까 여기에서 임대주택 비율이라 하면 전체 연면적 기준으로도 하고요. 세대수 기준으로도 합니다. 그래서 전체 연면적 대비 임대주택의 연면적 비율이거나 아니면 전체 세대수 대비 임대주택 세대수 비율을 말하거든요. 다음 용적률의 상한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라고 하고, 여기 C를 보시면 나와있죠. 여기 보시면 지금 관리지역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지 않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지금 이 관한 법률에 준용하여서 세입 손실 보상을 하는 경우 해당 금액에 상당한 용적률 최대 25% 이렇게 또 추가가 됐었어요. 이것도 보시는 바와 같이 22년 10월 17일에 지금 바뀌었죠. 이렇게 조례에 담은 것입니다. 조례. 상위 법에는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만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시 보도자료도 같이 살펴볼까요? 지금 여기 23년 12월 20일에 나왔던 보도자료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서울시 모아타운 세입자 보상대책 규정 마련을 했다. 그래서 1호 강북구 본동에 첫 적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첫 적용. 그래서 지금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거를 의무라고 보지 않는 이유가 있다고 했잖아요.
의무적으로는 아니다. 권장입니다. 권장. 권장하면 인센티브 받을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것 같이 조합 측에서 세입자 주거 이전 비용 아니면 영업 손실액 보상 등을 포함한 이주 대책을 마련해서 세입자 보호 대책을 준다. 그래서 기존에는 없는 상황이었으나 22년 10월에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안 조례를 개정을 해서 지금 방안이 마련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 같이 권장하는 대로 서울시가 세입자 보호 대책이 마련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완화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 소규모 주택 정비나에서 모아주택 가로주택 정비형 사업을 추진하면서 세입자 손실 시 이것도 용도 지역 상향이 없는 경우에는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용적률을 완화해주겠다. 그리고 용도 지역 상향이 있는 경우에는 기부 체납 및 기부 체납 공공임대주택 건립 비율을 완화해준다. 이런 식으로 용적률에 있어서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조례고 여기 나와 있죠. 근데 아직 소규모 주택 정비법을 아직 개정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 이걸 상위법에서는 없으니까 계속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의무는 아니고 계속 서울시는 지금 세입자 보호 대책이 중요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것도 조합 측에서는 안 좋게 보시는 분도 있을 건데 일종의 비용입니다. 사업 비용이죠. 일종의 사업 비용.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비례율을 보면 지금 종후, 간평, 내기 나누기 공식이 있잖아요. 공식이. 그러면 종전, 간평가를 하면 지금 이 사업 비용이 계속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비용이 지금 공사비도 늘어나고 있고 사실 이런 세입자 원래까지 기존에는 없었던 것들도 계속 만들고 있어요. 서울시는. 물론 정책의 의도 좋습니다. 세입자 원주민 보호해야죠. 당연히 보호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근데 공급업자 측면에서는 결국은 이 비용 만만치 않거든요. 이게. 그리고 비율이 계속 사업성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비용이 계속 늘어나는 게 때문에 그럼 결국은 계속 또 이게 결국 비율 사업성 그러니까 비율을 보전시키기 위해서는 종후 간평가를 높여줘야 됩니다. 그럼 종후 어떻게 할까요? 그럼 결국은 또 이게 또 어쩔 수 없이 일반 분양가 상승을 어느 정도 감안해줘야 된다. 이런 결론밖에 할 수 없어요. 아니면 지금 계속 이것만 늘리고 이러는데 사업성이 당연히 좋아질 수 없죠. 공급업자 측에서는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 용적률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는데 지금 그러니까 조합 측에서는 이 용적률 인센티브라 결국 용적률 인센티브 받는 것이 결국은 또 감정평가 이거를 상향 올리는 걸 수도 있잖아요. 이게 일반 분양가를 늘리는 거니까 조합 측은 용적률 상향에 따른 일반 분양 세대 증가 그에 따른 또 일반 분양가 상승 그러니까 종후 간평가 상승이랑 아니면 세입자 보호 대책에 따른 일종의 비용 이 사이에서 잘 판단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에서 결국은 사업성을 따지겠죠. 어쨌든 간에 서울시 말이라면 이 번동 사업지도 8월에 첫 착공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도 이게 걱정이네요. 지금 이 주변에 이주가 퍼지면 결국은 주변에 전월세 문제 또 한꺼번에 780명이 이주 완료했다고 했으니까 인근에 또 전세가 상승도 어느 정도 또 영향을 줬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런 뒤에 숨은 하나하나 이런 얘기들은 얘기를 안 하지만 이런 것도 다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좀 한 가지 짚어주자면 이것도 의무적인 적용은 아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의 인센티브라고 했잖아요. 인센티브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원래 기존에는 지금 이 44조에 보시면 비율이 50%인데 만약에 하게 되면 30%까지 완화를 해준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참고로 이거 법 제43조의 5항 이것도 볼까요? 같이 한번 볼게요. 제43조의 5의 1입니다. 제43조의 5의 보시는 바와 같이 사업시행자는 관리지역에서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으로 시행해 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에서 종전 용도지역에서의 서울시 조례로 정한 용적률을 뺀 용적률이 100분의 50, 50% 이하로 시도 조례에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의 임대주택을 건설해야 된다. 근데 이것을 지금 서울시는 100분의 50 이하인데 100분의 50으로 정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00분의 50, 100분의 50인 거고 또 이제 법 43조 5의 제2항에 따라 그리고 이제 법 조례 보시면 2항을 보면 또 100분의 30이잖아요. 제43조의 5, 제2항을 볼게요. 이걸 보면 또 두 번째 나와 있잖아요. 시장 군수 등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관리지역에서 그러니까 공공시행사죠. 공공시행자가 공등 또는 단독으로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는 지금 1항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첫 번째 1항은 민간이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조합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시장 군수 또는 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한 자니까 공공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전 용도지역의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15 이상 100분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되도록 임대주택을 건설해야 된다는 건데 결국은 이것을 지금 여기서 100분의 30으로 정한 것입니다. 서울에서는. 그래서 100분의 30 이상이 되도록 그러니까 30% 이상이 되도록 임대주택을 건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서는 재개발 쏟아지는 서울시 지금 원주민 세입자
대책 여기 대한 기사를 나눠봤고 여기서는 결국은 세입자 대책이랑 지금 주변에 전월세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하는 것이고 서울시는 거기에 대해서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이미 세입자 대책을 마련을 했다. 그래서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에도 세입자 손실 보상 의무가 없지만 우리는 보상하면 인센티브를 준다는 그런 것을 조례에 반영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제가 법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양한 법을 봐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좀 천천히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면 아마 이해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이렇게 뭐 도정법 다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